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네. 우리 사업자들이 이게 돈을 버는데 네네. 실제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사- 요즘에 다들 음, 힘들다고 하시니까요. 음. 네. 또 나한테 자꾸 물어보거든. 왜 남는 게 없는지. 근데 내가 봤을 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오늘 임쌤하고 한번 거기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음, 알겠습니다. 음. 자, 사업자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일단 그렇죠. 통장 잔고 항상 확인하지. 그렇죠. 그- 항상 통장 음, 잔고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눈에 보이는 거고. 그렇지. 네. 그리고 매출이 뭐 많이 오른다고 해서 돈이 네. 그만큼 또 모이지도 않는 것 같아. 네. 음? 이게 이상하게 음, 들어오면 스쳐 지나가잖아요. 통장을. 네. 뭐가 스쳐 지나가? 돈이? 네? 돈이? 통장은 스쳐 지나가는 아, 거잖아요. 네. 그래?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야 되니까요. 네. 그렇구나. 그다음 또 직원 있는 뭐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월급날이 뭐 다가오면 불안하지, 두렵고. 그렇죠. 예. 음, 저희도 그리고 뭐 월급날이 다 되면은 예, 음, 혹시나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죠. 예. 또 하나 얼마 전에 날라왔어 또 나한테 부가세 예정 고지되라고.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내야 되는 거긴 한데 네. 잊어버릴 만하면 날라오는 것 같아. 그렇죠. 음,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음, 소득세는 2번 이렇게 음, 납부하다 보니까 음. 1년에 6번을 납부하는 거니까요. 음. 잊을만 하면 나타나죠. 그 예. 실제 금액도 커, 그치? 네. 우리도 이러는데 실제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써? 그럼 보자 그러면 이익은 있잖아. 뭐 나도 네. 이제 여러 군데 강의할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네. 사람들은 돈 번 거에서 쓴 거 빼면 이익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네. 그게 주머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다고. 그렇죠. 예. 들어와도 내 돈이 아닌 경우들이 있죠. 음, 부가가치세처럼. 네. 특히 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장사를 하면 뭔가 네.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네. 세금은 아닌데 뭐 네. 사대보험이라든지 뭐 나가는 돈이 꽤 있다고 사실. 네. 근데 그 사업주 장사하는 분들이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알아? 쉽지 않거든. 내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가는 돈들 특징이 네. 첫 번째 이제 요거는 장사하는 사장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네.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거나 또 어렵고 네. 또 네. 방심하고 있다가 난감해진 사태가 벌어지고 또 네. 안 내면 또 큰일 난 줄 알잖아 또 이분들은. 네. 근데 또 진짜로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예. 맞아. 어쨌거나 예. 음, 뭐랄까 납부를 최선을 다해서 납부는 하시겠지만 음, 사정에 따라서는 또 못 내실 수도 있죠. 예. 금액도 크다라는 거. 예. 음. 자,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네. 거의 내 친구야. 네. 커피 전문점만 오래 했던 친구가 나한테 준 자료거든. 근데 네네. 공교롭게 있잖아. 내가 우리 네. 거래처 중에 우량한 거래처들 모아서 평균 내보니까 거의 예. 비슷해 얘하고. 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네. 진짜 경험 많은 친구야 보면. 네네. 이 어, 정도 매출이면 금액이 큰데요. 그래도 커피숍 치고는. 좀 큰 편이지. 작은 편은 아니지. 예. 커피숍으로 연매출이 거의 3억 가까이 든다는 거는 음. 예, 괜찮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 지출들 비용 구조 보면 예. 원부자재가 35%잖아. 이 네네. 정도면 대충 얼추 맞고 이 정도 네. 다 보고 있어. 예. 그다음에 인건비도 두 명이서 7,300 정도 되면 1인당 네. 한 3, 4천 정도 되잖아. 이 예. 정도면 좀 숙련, 좀 많이 경험 있는 애 뽑은 거고 네. 임대료도 월 300이면은 뭐 관리비 포함될 거니까 대충 네. 좋은 자리고 또 네. 기타도 한 달에 200씩 잡아놨어. 그러니까 음,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거든. 그렇네요. 네. 그럼 여기서 이익이 4,800이면 나쁜 거 아니거든. 거의 오토로 네. 운영한다는 건데. 오토 매장으로서. 그렇지 않아? 네, 괜찮죠. 오토 매장인데 음, 이렇게 대략적으로 월 400씩 들어온다면 음, 이익이 음. 예, 나쁘진 않죠. 그럼 과연 할만하죠. 예. 과연
그 돈이 다 들어올까? 돈이 다 들어와? 글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네.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잖아. 이분들이 조금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 지금 매출을 2억 8천 잡아놨는데 이게 아마 네. 부가세 포함된 금액일 거거든. 아, 그렇지? 그러면은 달라지죠. 그렇지. 네. 근데 실제 매출 좀 줄어들 거야.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매입 중에서도 일부는 환급되니까 이 네. 중에서도 일부 매입은 줄어들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지? 어찌됐든 뭐 러프하게 보면 네. 4,800을 벌고 이익이 17%다라고 했으니까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지.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세금 같은 게 추가로 나가는 건 모른다라는 거야. 부가가치세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 다음에 네. 인건비 하게 되면 네. 사대보험 또 네. 퇴직금 퇴직금이 있을 있고요. 거고 네. 당연히 이익 있으면 종소 될 거고.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내가 계산해봤어. 네. 계산하고 사실 얘기를 해줬거든. 네. 이 친구가 일단은 보류했어, 이 사업을. 자기 생각은 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아, 하나씩 먼저 보면 네. 일단 부가가치세. 네. 그 사장님들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네. 자기 돈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네. 솔직히 저도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 통장에서 나갈 때는 제 돈이 그렇지.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까 우리 임쌤이 그랬잖아. 부가세 1년에 4번 낸다고.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건 내가 생각한 건데, 네. 부가세는 금액이 네. 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 네. 세무서에서 빨리 네. 걷어야 돼. 빨리. 음, 그래서 부가세 과세 기간 6개월이고 4번 걷는 거야. 일단은 부가세 매출의 10%를 내고, 네. 그 다음에 매입의 10%를 공제를 해주고, 네. 납부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부가가치세는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를 내는 건데 사실 그렇지는 않지. 왜냐면 매입을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될 테니까요. 네. 매입을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 네. 세금 계산서도 이게 네. 있어야 되고 또 네. 사장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건비. 네. 인건비 많이 지출됐다라는 거지. 그 적자라는 거지. 근데 실제 인건비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는 거지. 네. 맞아요. 그 전문 자격사들 중에서 네, 직원들 많이 쓰는 데는 그래. 적자인데 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느냐고 네, 이해를 못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세금은 돈 벌면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네. 근데 돈 쓰면 내? 좀 이상하다라는 거지. 네. 근데 사실 돈 써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다라는 거지. 소비세. 그렇죠. 소비세죠. 소비하면 내는 세금이거든. 네. 결국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내야 되는 걸 대납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정리해보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예요. 세금 내는 사람은 사업자인데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소비자라는 그렇지. 그 전문 용어 나왔네. 납세자, 담세자. 네. 납세 의무자, 담세자. 네. 원래 이제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네. 일부는 상점해주고 부가세는 본인이 세무서에 납부하는 게 맞아. 원래는. 그렇지? 그렇죠. 근데 납세자는 안 내죠. 이게 번거로우니까 네. 아예 그냥 상점한테 네. 물건을 다 주고 네. 우리 사장님은 이 중에 부가세를 본인이 이제 대신 납부하는 거지. 그렇죠. 그치? 그렇죠. 이게 사실 내 돈이 아닌 거거든. 네.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부가세 통장을 만들어 놔야 돼. 그렇죠. 별도로 계정을 달리 통장을 구분해서 하시면은 이게 제일 현명하신 방법이죠. 그게. 그 사실 어떤 사장님들 시집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 부가세만큼은 나중에 내 돈 아니니까 차곡차곡 다른 통장에서 모아놨다가 납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네, 있어요. 저희도 거래처 중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부분이 이런 분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 대 사업자끼리 있을 때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붙여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잖아요.
그때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 음식점 같은 이제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데들은 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긴 하지. 사실 그 일반 소비자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여력이 있겠어. 일단 장사하기 바쁜데. 그리고 돈이 대부분 카드로 요즘에 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도 수수료 떼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또 그 부가세를 10% 발라낸다는 게 쉽진 않아요. 자, 또 그게 있어. 실제 사업자들이 또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적은 이유가 바로 카드 수수료야. 그렇죠. 그것도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해. 그거 일단 나중에 집계해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결국에는 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입세 공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실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현금 거래한다고 또 이렇게 그리고 솔직히 뭐 매입세 공제 물건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카드 사용액도 전부 다 공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긴 하지. 대표적으로 접대비 같은 경우는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액의 50% 정도 된다라고 예상을 시켜드리면 좋죠. 직원 없는 1인 자영업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 밥 먹고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이 있어서 밥을 같이 먹으면 뭐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 대상이긴 하겠지만 직원이 없으신 분들은 누구랑 밥 먹겠어요? 거래처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혼밥 하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건 공제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나중에 실제 금액이 크면 나중에 논란의 여지도 있을 거야, 세무서에서. 네, 맞아요. 직원이 없으면 복리후생비로 비용을 잡아놓기도 되게 좀 애매해요. 그렇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관련된 세금 아마 다 들어봤을 거라고. 현재 인건비가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요거 왜 추가로 납부하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4대 보험, 그 다음에 퇴직금. 4대 보험은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지. 많이 들어봤지. 그러니까 퇴직금도 있는데 특히 4대 보험은 사실 두루놀이 그거 지원받지 않으면 요즘에는 부담 클 것 같아.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4대 보험이에요. 요거는 매달 납부해야 되잖아요. 매달. 그렇지. 혹시 임세문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꼬박꼬박 뭐 지원제도 있으면 안내해드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루틴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안정자금 이런 것들은 확인하고 웬만하면은 저희가 처음에 세팅할 때 신청을 다 해드리고 있죠. 그래? 훌륭한 세무사야. 자, 그럼 퇴직금 얘기 한번 해보면 사실 퇴직금도 우리 사업주들이 감은 있는데 얘도 차곡차곡 쌓아놓는 분들은 거의 없어. 그럼요. 근데 그나마 우리 DC형 그건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거는 납입할 때마다 비용 처리가 되니까 비용 처리도 되고 그 다음에 퇴직금도 적립해놓고 그렇죠. 사실 뭐 사업주 입장에서는 DC가 훨씬 낫지. 그렇죠. 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또 우리 퇴직금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오케이. 이익 관련 세금에 대해서 좀 보자고. 이익이 4,800 정도 되는데 소득세 이건 누구나 다 많이 알고 있는 걸 거야. 소득세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일단 줄여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 사업자한테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쓴 돈에 대한 증빙 자료지. 그렇죠. 비용을 일단은 근데 가끔 만들어놔야죠. 이 증빙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도 계셔 사실. 처음 사업하시는 분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데 대신에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세팅을 아예 해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세금 계산서는 전자로 받게. 그 다음에 카드는 항상 홈택스에 등록해놓고 그리고 만약에 현금 쓰신다면 반드시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 받으세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죠.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뭐 간이 영수증이라든지 종이 세금 계산서 요것만 모아오시면 누락되는 거 없게끔 세팅을 할 수는 있죠. 또 하나 있지. 우리 알바나 직원 썼을 때 반드시 원천세 신고하는 거. 혹시 이런 분도 계시거든? 일단은 돈은 줬어. 근데 단기로
단기로 고용하다 보니까 신고 자체는 하지 않고 실제 일하고 돈을 줬거든? 네. 그런 경우는 경비 처리 가능해? 통장 거래 내역이 있으면 요거는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발생된 비용이니까. 대신에 이거를 이제 나중에 수정 신고하게 되면 뭐 1년치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겠죠. 부가적인. 그러니까 경비 처리는 할 수 있지만 부가적으로 4대 보험 이런 것들은 추가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익에서 또 부양가족 등 있으면 좀 절세가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그게 크지 않은 것 같아. 저는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게. 그러니까는 솔직히 싱글세가 뭐냐면 이 소득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이쪽 그렇지. 그래서 배우자 있고 부모님 계시고 자녀 한 3분 계시면 추가 공제까지 해서 1,000만 원이 넘게 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영수증 하나 없어도 1,000만 원어치 비용 처리받는 거랑 똑같은 효과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배우자, 부모님, 자식은 사실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산 장려를 해야죠. 그래. 근데 이제 내가 좀 궁금했던 건 이 공제 중에 내가 노력해가지고 뭐 우리 경비 처리하는 것처럼 증빙을 많이 모은다든지 이렇게 노력해서 절세받을 수 있는 공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저도 고민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 국민연금 잘납입하는 거. 두 번째로 노란우산 공제 요거 가입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연금저축보험 상품 있잖아요. 여력이 되시는 분들 그것도 한도 내에서 이렇게 가입한다라면 그래도 그 3가지 정도는 내 노력에 의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안내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죠, 사장님들한테. 그 3가지 정도. 네, 여력이 있으면 이런 거 가입하시라고 안내도 해드리고 또 실제로 또 연결되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입 원하시면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러죠, 저도. 오케이. 이제 다 집계를 해봤어, 금액을. 보니까 4대 보험이 700인데 뭐 원래 4대 보험은 그 근로자 사업주 반반 부담하잖아. 뭐 산재는 회사만 내지만 회사 부담분만 해서 700 정도 나와. 네, 10% 정도 되죠. 그렇지, 10% 정도 되지. 퇴직금도 한 600 정도, 거의 한 달 월급 정도 봐야 되고, 부가세도 이제 일반 가세자 가정에서 매입세 공제만 넣었을 때 1200 정도 나오고, 종소도 기본공제, 표준세액 공제만 반영해서 400 정도 나와요. 그러면 거의 3천만 원이거든. 근데 우리 임쌤이 봤을 때 이 금액이 어때? 리저너블해? 아니면 과하게 잡힌 것 같아? 네, 저는 이 정도는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이걸 보면 있잖아. 안 믿어,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 사실. 네. 여기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퇴직금밖에 없거든요. 퇴직금? 네. 다 1년 근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고 신규 직원을 뽑는 그런 부당한 방법을 쓰면 조금은 절약이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퇴직금도 있고 뭐 줄인다라고 하면 부가세, 매입세 공제, 소득세 좀 줄일 수 있지만 한도가 있지 뭐 많이 줄일 수는 없지. 결국에 보면은 남는 게 없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죠. 내가 생각한 이익은 4,800만 원인데 좀 전에 예기치 못한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실제 이익이 1,80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처음에 4,800이면 매달 400만 원씩 벌 걸로 오해를 했잖아. 그러면 돈 벌어서 그걸로 생활비도 쓸 거야, 계속.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 세금 내려면 빚 끌어야 된다고. 급여 주려면은 대출 받아야 된다고. 이 말 딱 맞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왜 했냐면 사실 남는 게 없어도 미리 이 정도 나갈 거라고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준비할 수 있죠. 그치.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음 주제를 가지고
또 네. 한번 얘기하도록 하자고.